안녕하세요.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던 환자들의 사진을 보면서 비절개와 절개 쌍꺼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절개 쌍꺼풀 수술 받은 분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눈꺼풀이 얇은 편이고요. 그리고 눈 뜨는 힘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얇게 속쌍꺼풀이 있지만 쌍꺼풀이 얇아서 이 눈꺼풀이 이 속눈썹을 쭉 덮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 속쌍꺼풀에 비대칭 소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이 여기를 좀 덮고 있기 때문에 약간 눈썹을 좀 치켜뜨는 경향도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자연스러운 쌍꺼풀, 자연스럽고 두껍지 않은 그런 쌍꺼풀을 원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피부도 얇고 눈 뜨는 힘도 나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자연유착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몽고주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다 여기 앞쪽에 몽고주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몽고주름은 앞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역할도 하지만 이 위쪽으로 이렇게 떠지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을 좀 더 높게 잡게 되면 이게 더 쭉 당기는 느낌이 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앞트임을 같이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사진을 보시면 우선 적당한 두께의 쌍꺼풀이 또렷하게 올라가고 있고, 자연스러운 두께의 인폴드 쌍꺼풀인데요. 앞트임을 해줌으로써 앞쪽 좀 답답하게 덮인 부분이 좀 열리면서 좀 시원해 보이고 눈 사이 거리도 조금 덜 멀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꺼풀이 자연스럽게 접혀서 눈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열려 있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자연착 쌍꺼풀과 앞트임으로 좋은 결과를 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착 쌍꺼풀, 비절개 눈매 교정, 그리고 앞트임, 뒤트임을 한 케이스인데요. 우선 이분의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우선 눈꺼풀이 이 위쪽을 덮고 있어서 속눈썹이 좀 눈꺼풀에서 좀 눌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앞쪽에 몽고주름이 꽤 많이 도드라져 있고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말려 들어오듯이 이렇게 덮고 있는 몽고주름이 도드라진 상태, 그리고 눈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편이고요. 눈 뜨는 힘은 아주 많이 약한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덮여있는 눈꺼풀은 좀 접혀서 올라감으로써 좀 걷어내지는 효과를 얻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분이 눈 뜨는 힘이 약간 약한데 그럼 눈매 교정이 꼭 했어야 되냐? 이 쌍꺼풀이란 게 좀 두꺼워지면 비절개로 쌍꺼풀을 강제로 조금 더 두껍게 잡게 되면 눈 뜨는 근육 입장에서는 약간 짐을 실려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졸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눈매 교정을 한 것이고요. 이 라인 자체가 앞쪽부터 묻히지 않고 이렇게 드러나면서 가니까 이 수술 전에 비해서 이렇게 눈의 경사도가 조금 커졌죠. 동그랗게 좀 더 크게 열려서 올라가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트임을 함으로써 이렇게 말려있는 그런 느낌이 훨씬 줄어들었고요.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앞트임을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여전히 몽고주름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트임이라는 게 몽고주름을 없애버리는 수술이 아니고요. 많이 덮여 있는 걸 좀 덜 덮여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시각에서는 이렇게 약간의 몽고주름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모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흉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앞트임 흉터는 요 아래쪽은 요 눈의 경계 부분 따라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표시가 나지 않죠. 그리고 이 남아있는 몽고주름을 모서리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고주름에 대한 수술, 앞트임에 대한 흉터는 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수술 전에 보시면 눈꼬리가 약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쪽이 좀 답답하게 좀 막혀 있는 느낌이 나고요. 그래서 이 눈꼬리를 약간 내려주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열어주는 뒤트임 수술을 했고, 그래서 이쪽 눈꼬리가 좀 올라간 게 좀 덜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바깥쪽 흰자가 좀 더 넓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뒤트임 수술을 할 때 뭐 누구나 뒤트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틀 게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트임 할 게 없다고 하면 좀 실망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눈이 바깥쪽으로 답답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뒤트임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쌍꺼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쌍꺼풀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경우는 이 눈꼬리가 뭔가 좀 그늘져 있고 숨어 있지만, 이렇게 쌍꺼풀이 좀 뻗게 되면 이 눈꼬리 자체가 약간 좀 더 밝게 노출이 되고, 또 쌍꺼풀이 뭔가 눈인 것처럼 보여서 뒤쪽으로 더 길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트임이 틀 게 없다고 해도 뒤쪽으로 눈이 시원해지는 방법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주작 쌍꺼풀과 뒤트임을 한 경우인데요. 우선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눈이 나쁘지 않습니다. 눈이 예쁘거든요. 그냥 동양적인 무쌍의 눈, 그리고 피부가 얇고 눈 뜨는 힘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명확한 어떤 쌍꺼풀이 없게 되면, 이런 속쌍꺼풀이 아주 얇게 있고 이런 쌍꺼풀이 없게 되면 눈 컨디션에 따라서 눈이 좀 꺼지고 하면 위에 좀 주름이 접히고 여기 접혔다가 뭐 안 접혔다가 뭐 이런 상황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겹주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강한 주름을 만들어 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름이 생길 틈이 없죠. 그래서 적당한 두께,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원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의 쌍꺼풀을 만들어지도록 해주고, 이렇게 쌍꺼풀이 명확하게 접혀 올라가게 되면 이 위쪽에 다른 주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정한 쌍꺼풀이 되는 거고요. 뒤쪽으로도 사실은 눈이 작은 분은 아닌데 조금 더 시원해 보이길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눈꼬리를 약간 내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터졌고요. 그래서 이 바깥쪽 흰자가 훨씬 넓어졌고, 그리고 눈꼬리 위치가 약간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후 사진을 보면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이었습니다.